우리가 20년 동안 안 들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뭐죠? 동네 우물을 파잖아요. 동네 우물을 팔 때, 네. 그 마을 이장이 여기 우물 있다고 나옵니다. 탐지봉에 그 팠어.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이장을 때려 죽입니까? 또 그 누가 때려주고 이장을 그만 죽으면 되는 거지. 몇 군데 누가 파보는 때려주는데. 거야 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뭐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정책 브리핑 그 부분이거든요. 석유, 가스, 영일만, 포항 영일만에서 아주 다량이 매장이 돼 있다. 이거 시추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 평론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진짜 황당한 게 예. 그 140억 배럴 갖고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7광고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거기는 1,400억 배럴이에요. 1,400억. 예. 예. 1,400억 배럴에 9,000조 이상의 그 경제 가치가 있다는 곳은 일본한테 상납하다시피 하면서 네. 거기에 140억 배럴 갖고 지금 막 마치 지금 처음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76년서부터 그 포항에는 그 원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나왔던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추도 하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1998년에는 동해 가스전이 나와서 지금도 그걸 활용하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이 한국 지질학회에서는요 여기서 더 이상 상업성이 있는 석유가 생산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시추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액트지오라고 액트지오라는 하는 이름의 그 회사를 어떻게 찾아갖고 어떻게 보고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작년에 보고서를 갖다가 내달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2월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1인 기업이에요, 사실. 네. 그 비토르 뭐 아부룬가 하는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기업에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갖다가 이제 고용을 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 또 고문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준 거 갖고 자기 집에서 하던 기업이 갑자기 빌딩으로 나와서 좋은 사무실 차리고 그냥 혼자서 지금 입국을 했어요. 6월 5일 날. 네. 예. 이렇게 입국한 상황을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해서 어떻게 확인했길래 여기에 그 석유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걸 확신해서 대통령이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실제로 이 내용 자체나 행태를 보면 딱 이 주가 조작하는 기업이 조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예. 주가 조작하는 기업이 하는 행태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하.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은 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 그 펄을 이제 산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러면서 보고서 페이퍼 컴퍼니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돈 집어넣고 그걸로 비자금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호재 띄우면 내가 미리 사놨던 그 주식 쫙 하고 그 그림이잖아. 이 그림 자체가. 주가 조작의 일환 또 떨어진 그거를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 그런 그러니까 것이다.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 지지율 조작.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 대표님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재밌어서 재밌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화를 내려다가 네. 그냥 지금 너무 어처구니없고 뭐가 어처구니없어? 이 이제 그 석유 탐사라는 게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에 있겠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1인 기업이다라고 네. 하지만 지금 또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가이아나 탐사 심해 유전을 주도한 사람이고 또 그 심해 유전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이 기업 원래 이렇게 유전 탐사와 관련돼서는 전문가 한 명이 팀을 구성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상시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유전이 뭐 널려갖고 뭐 상시로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포인트마다 그때마다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 분석에 의해서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사를 크게 운영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팀만 꾸리면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고. 일단 그렇고요. 지금 나온 건 20%잖아요. 예, 가능성이. 근데 실제로는 한 2%만 정도 돼도 이거는 파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파본다는 거죠. 뭐 금광도 마찬가지잖아요. 금광도
이거 금광이야 라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이게 좀 캐봤더니만 이 앞에 좀 금이 있네.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팠는데 진짜 노다지가 나오든지 아니면 꽝을 치든지 유전도 마찬가지로 2% 정도만 돼도 파보는데 지금 20%다. 이런 부분이고 좀 김성수 대표가 뭐 지금 근데 그 앞에 과거에부터 뭐 7광구부터 쭉 있었다. 맞아요. 76년도 얘기도 했고요. 네, 쭉 예. 있었다. 근데 맞는데 그때의 탐사 기술과 또 지금의 탐사 기술이 변한 점이 있고 또 그때에 들어갔던 비용과 지금에 들어갔던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윤을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떤 타당성이 나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이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발표했기 때문에 뭐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뭐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여기까지 나갈 단계는 아니고, 그럼 뭐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신기술 나왔다 그러면 아직 검증도 안 된 뭐 얼마 전에는 그 뭐예요? 그 반도체 관련해 갖고 난리가 나서 말이죠. 하여튼 뭐 열풍이 불기도 네. 했는데 어쨌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고 대통령도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이런 거겠죠. 이제 네, 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이 한번 제가 질문 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뭐 야당 주장이 그런 거에 있거든요. 가능성 차원에서 지금 굳이 해야 되냐 또 그러면서 혹시나 뭐 결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21%. 그거 떨어지면 좀 방어하기 위해서 좀 자, 미리 얘기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 한번 질문 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신혜식 대표가 참 그 팩트 체크를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신혜식 대표도 헷갈려하는 게 지금 있어요. 거기에 유전이 그 상업적으로 가능하다라는 퍼센테이지가 20%가 아니에요. 어떤 거죠? 시추를 해서 성공할 퍼센테이지가 2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시추라고 하는 것과 성공은 이게 시추의 성공이지 그게 상업적인가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유저는 시추를 할 때 대략 한 10%에서 20%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20%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구멍을 그 가스나 석유가 있는 데까지 뚫는 것도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물리 탐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뭐 공동이 있고 뭐가 액체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뚫지만 그거에 잘못 나온 그 그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추 자체의 성공,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가스나 혹은 석유에 닿을 수 있는 성공률이 20%고 네. 그것이 나온다고 해서 다 그 개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는 나오고 뭐 그 석유는 나온다고 해도 그게 상업적이 있는 것이냐? 뭐 이상한 게 많이 섞여 있다든가 가스 자체가 불순물이 많다든가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그건 3%예요. 정확하게 기사들에 다 3%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만 가능성이 있대도 뚫어보는 건 맞아요. 3%만 있어도. 근데 그 3%의 가능성을 갖고 뚫기에는 우리가 20년 동안 안 뚫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뭐죠? 거기 더 이상 상업성이 우리가 그 6광구에서 8광구 사이 거기만 해도 총 지금 27차례 시추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게 동해 가스원으로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거긴 다 이미 훑어봤다니까. 봤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와가지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서를 낸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물리 탐사를 한 거예요. 물리 탐사라고 하는 거는 시추보다 훨씬 더 부정확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질이나 지층의 상황들을 봤을 때 거기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정도인데 그거는 우리나라 지질학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거기까지 줘서 돈도 엄청나게 주면서 한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건 결과적으로 아하. 나중에 자기 지지율 떨어졌을 때 키핑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예. 여기에 전부 돈을 누가 들였냐면 석유공사가 돈을 내고 있어요. 석유공사가 정부하고. 원래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겁니까? 원래 네. 이렇게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할 때는 물리 탐사된 것들을 갖다 놓고 자본들을 갖다가 모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자본들이 같이 모아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나서 시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기본이 안 돼 있어. 자, 신 대표님. 자꾸 팩트 체크를 한다고 예. 하면서 자꾸 왜곡하는데 팩트를 그래서 왜곡한다. 예. 아니 여기 이 지지를 갖다 연구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기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분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시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외국 자본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벌써 컨소시엄에 들어. 아이, 참. 아유, 여론 조작이에요. 이 사람 지금 뭐 진짜 뭐 조작. 뭐 그냥 예. 아니 기사 무조건 무슨 주가 조작이고 막 아니 지금 기사들은 그래서 다 그렇게 외국에서 쓰고 관심을 있잖아. 보이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고 네. 있고 또 오늘 또 그 전문가가 왔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해볼 것이고 지금 벌써 이제 이게 하나의 검증 작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통제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검증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했고 언론이 예. 달라붙었고. 아니 벌써 시추성 전문가. 계약부터 해놨어 한 달 전에. 그러면 안 팔 거냐 얘기했잖아요. 판다 했으니까. 판다고 했고 그러면 파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그럼 그 돈이 얼마 들어갔어? 1,000억. 뭐 1,000억 들어갔어. 우리도 한 300억 낼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자원 부족 국가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갖고 하자고 하니까 이거 뭐 주가 조작이다. 뭐 그다음에 이거 여론 조작하려고 네. 지지율 올리고 지지율 방어하려고. 그런, 꼼수 부리고 있다. 근데 벌써 이건요 4년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이고 최근에 뭐 분명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이 우리도 이런 산유국 대열에 들 수 있다라는 걸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이런 팩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뭐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줄 알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하고. 대통령 네. 이거 지지율 올라가면 우리 큰일 났구나. 그거를 한 5% 올라가면 어때요? 그거 뭐 어때 대통령 탄핵되고 싶어서 막 발광 떠는 사람들이야 뭐 유전 나오는 것도 막고 싶겠지. 네. 거기서 가스 나오고 유전 나오면 막 가갖고 가스 안 나온다 유전 안 나온다 하고 싶겠지만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서 우리도 산유국 대열에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생각을 김성수 대표님. 하시면서 네. 왜 7광구는 상납을 해요? 7광구는 지금 그거 계속 누가 상납했어요? 지금 상납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뭘 상납을 해? 1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협상 그 종료까지. 그게 들이받고 싸워서라도 거기서 구멍이라도 뚫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어? 김대중 때 한일 어업 협정을 그지같이 해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네. 답변이 올라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야, 진짜 그게 말도 안 소리를. 기본적으로 그게 한일 어업 어업 협정 때문이 아니에요. 한일 어업 업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영토를 해상 영토를 제대로 주장을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계속 일본이랑 협상하고 우리가 수자원에서도 불리한 일본과 협상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해저 지하 자원도 일본과 협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그걸 왜 못 파냐 이거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립니까? 일단 7강구 말씀을 좀 드리면 7강구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일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90에서 한 95 좀 많은 쪽이 일본 쪽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새롭게 협정이 될 수 관심이 있을지. 가져서 어떻게 나눠갈 그렇죠. 거냐. 저는 그 부분은 김성수 대표가 화내는 부분 이해해요. 네.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아하, 그것도 그 정도 공감하시네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근데 일단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일본과 한판 싸움이라도 해야죠. 이게 미래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거 김성수 대표님 이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추해가지고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싫어요. 나쁠 게 없죠. 근데 상업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될 때 그때 근거들이 있고 그리고 보세요. 4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또 책임을 갖다 지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요 댓글 중에 저는 솔직히 4년 전에 이거를 했던 이유가 뭔지 대충 알아요. 뭐죠? 7광구를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용으로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정정당당하게 협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협정은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정을 갖다 바꾸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충분히 해봤느냐인 거야. 일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강구에 대한 호소를 홍사훈 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관심들에 대해서 문재인의 청와대도 사실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다 문제 제기를 갖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요, 우리가 너무 정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 시기를 묻긴 하더라고요. 김성수 평론가한테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과거부터 해오던 일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이걸 뭐 하자. 이거
완벽하게 이제 시추가 되려면요 한 8년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이 혜택 볼 일이거든요. 그 다음 정권이 혜택을 봐. 혜택을. 그 다음 정권이든 그 다음 정권이든 지금 정권은 혜택 보기 어렵다. 예. 그러면 네.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야가 협조해주고 나가자. 뭐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이거를 발표했느니 마느니 뭐 누구한테서 돈을 줘서 사기를 치려고 했느니 뭐 주가 조작하려고 했느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아니 금감원에서 멀쩡히 쌍방울 주가 조작이 있다는 것들이 다 입증이 되는 문건이 다 나왔는데도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 되잖아. 지금 윤석열 아니라니까, 정권이라 지금 그런 이복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복현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랬다는 거잖아. 논점이 또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논점이 딴 데로 김성수 평론가 질문이 여기 있어요. 진짜 딴방울 거는 문재인 때예요. 우리 지금 요 댓글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정말 이걸 이용하려고 했으면 총선 전에 발표를 하지 왜 총선 이후에 했겠냐. 그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5월 17일 날 예. 또 천공 선생께서 강의를 하셨죠. 그것도 연관성이 이거 있는 겁니까? 6월 달에 방송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 5월 보고서가 7일은 얘기를 들어봐요. 그때부터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써야지 가장 좋을까? 만지작 거렸겠지.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7일이 왜냐하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이건 바로 뽀록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미리 못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 핀치에 몰려가지고 쓴 거야. 아니, 5월 7일이 아니라 네. 그 천공 방송은 1월 달에 한 거예요. 1월 달에 한 거예요. 1월 달에 한 방송. 1월 14일에 녹화해가지고 5월 17일에 오픈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픈이 5월 7일 1월 달에 찍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방송 내용도 제가 보니까 뭐 우리도 열심히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만 자원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자원이 있다는 게 평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재생산하고 확대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언론, 전문가,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 철저히 검증하면서 하나하나 진행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허황된 거였다. 이렇게 밝혀지면 탄핵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또 그런 탄핵- 쫓아가는 거 같이? 아니 예. 이게 참 신 대표. 동네 우물을 파잖아요. 동네 우물을 팔 때 네. 그 마을 이장이 여기 우물 있다고 나옵니다. 탐지봉에 그 팠어.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이장을 때려 죽입니까? 또 그 누가 때려주고 이장을 그만두면 되는 거지. 몇 군데 누가 파보는 때려주는데. 거야. 다 몇 군데 알겠습니다. 파보는 건데. 이장 그만두면 돼.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어쨌건 하면서 우물 판다고 해가지고 뒷돈 받고 그랬으면은 그게 형사적으로 문제겠죠. 가면 되는 거고. 그게 그래. 문제고. 문제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이제 김성수 대표는 이제 윤석열 탄핵에 너무 이제 관심이 가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모든 문제를 네. 대통령이 화장실 갔다 와도 뭔가 수상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요. 예. 이거 국가적인 문제잖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서 누가 돈 받아먹었다, 뭐 주가 조작했다, 그럼 그때 조집시다. 예, 이거 알겠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4월서부터 5월 사이에 가스공사 주식을 그 해외 펀드가 100만 주 넘게 많이 샀다고 사갔네요. 하는 정보가 있어요. 예. 그 상태에서 왜 가스공사가 적자나고 뭐 최연애가 막 징징 울고 이럴 정도로 주가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공기업의 주식을 그 해외 펀드가 2달에 걸쳐 산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 기자들이 좀 나중에 다 찾아보겠죠. 찾아봐야지. 알겠습니다. 당연하지. 다 해줬으면 그거 좋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런 네. 놈들 있으면 미리 정보 알아서 하는 그렇죠. 놈들 있으면 네. 죽여야 돼. 그럼요. 예, 그건 뭐 공감을 하죠. 다들 범죄죠. 주가 그럼요. 조작 행위는요.